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자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근로시간 단축이 생계 압박으로 이어진 지 주 52시간제가요. 9개 지역 버스 파업 투표에서 5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네. 환경부가 매연정âm 장치를 무상으로 달아줘도 해결이 안 되는 한국과는 달리요. 일본은 운수회사들이 자부담으로 장착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달리는 경남 한뉴스에서도 전국 버스노조 집단 운행 거부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 경남도에서는 비상소송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버스기사 근로시간이 준 건요. 선진국형 제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만은 일단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생계를 위협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죠?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반갑게 반기기보다는 반대로 전국 노선버스 노사는 큰 충돌을 염려한 지가 벌써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총연합사업장에서는요. 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이런 강수를 꺼내들었고 5월 8일 찬반 투표에서는 15일 전면 파업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근무일수 조정과 임금 보전이 핵심인 협상 테이블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교통 대란 위기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시 전국쟁의 신청 참여 사업장은 479곳 중 234곳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이 최종 노사협정을 가졌죠. 네. 그런데 근무 형태라든지 임금 보전 문제 등 이견으로 결렬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41,280명의 버스 기사가 21,138대의 버스를 멈추게 하는 파업은요. 시민 불평과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지만 현 상황은 아직은 좋지 않고 있습니다. 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시간이 준 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은 물리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고요. 하지만 필요한 700여 명 기사 추가 고용은 400억 원 상당의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측은 한 달 22일은 9시간 그리고 이틀은 6시간 근무하는 월 24회 도입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버스 업체 15곳의 중공영제 노조 역시요. 310여만 원 선인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10곳의 노조도 노동시간 감축분과 또 타 광역시 운전기사와의 형평성을 예로 들어서 10.9%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아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대체근로 허용 법안 등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노동계 총파업 경고는요. 네. 어쩌면 우리 서민들의 바로 이 대중교통, 자동차, 금융, 의료 확산 예고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민생과 수출 현장 등 경제 전반적으로 불똥이 튀는 격이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동차 노련에 따르면 현재 월 17일인 경기 지역 근무 일수가 3, 4일 줄면 상대적으로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관점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은 운전 피로 해소 등 이런 버스 교통 안전성 확보와 또 기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지만 현실적 괴리감이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금 감소는 휴무 시간에 일감을 찾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이는 오히려 피로 운전과 교통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말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대 5,600여 명입니다. 이 신규 네. 채용을 피할 수 없는 경기도의 입장을 좀 보면요. 네. 국고 지원이 없는 한 대안은 바로 이 대규모 폐선 그리고 감차뿐일 것 같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과 운행 감축 방지는 양질의 운전 인력 풀 확충과 또 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노선 체계 합리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시, 군과 업계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약 433억 원 상당을 신규 인력 채용 재정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국토부는 17개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인 자리에서 요금 인상을 오히려 반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에 서울과 인천 등의 환승 할인 제도까지 얽혀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요.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한마디로 대안의 불수용은 곧 7월 대규모 폐선과 감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쟁을 폈습니다. 네. 특히 1,700여 대의 감차를 완충하고
또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비책으로 중복 노선과 굴곡 노선 개편 등의 병행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금 교통 취약 지역 내 시외버스 노선 확대 그리고 증차를 논의했다고요. 네. 모주에서도 역시 서울 직통 증편 추진 공조도 잇따랐는데요. 같이 했죠. 예. 그 서울시 버스 노조 조합원 17,396명 중 89.3% 찬성률로 이 파업이 각일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9개 지역 193개 사업장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다음 주 서로가 양보가 없다면 서울만 해도 354개 노선을 다니는 대중교통 7,405대가 멈춰설 위기에 있지만 교통소외 지역별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원이 이제 버스 정책 교통부 관계자들과 교통 취약 지역의 시외버스 구간과 또 노선을 확대하는 이런 농어촌 지역 교통불표 해소 대책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네, 시내버스도 문제지만요.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특히나 낙후 지역 불편이 크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와 전용도로가 전무한 경기도의 도로 구성은요. 네. 유일한 시외버스 노선이 광역교통을 대신하고 있지만 충청도 이남 지역 노선은 서울역과 동서울 터미널을 경유하는 일단은 이런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네. 예,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대응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낙후 지역인 경기 북부 농어촌 지역 교통복지 버스 벽지 노선 확대를 또 촉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 중심에 있는 무주군 의회에서도 제 268회 임시회의에서 일일 생활권을 위한 무주와 서울 간 직통버스 증차와 조정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좀 만나볼게요. 네. 이 도로오염 99.7%인 경유 차량 피해 비용이 20조라고 하죠. 네. 근데 연료 가격을 2배 올리게 되면 환경 비용 5.7조, 미세먼지는 최대 2.8%가 줄어든다면서요. 맞습니다. 경유 차량을 대체하지 않는 한 계속 겉도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네. 특히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는 차원의 경유 가격의 인상을 공고한 바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일각에서는 서민 가계 부담을 감안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또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국내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이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는요. 마치 도마뱀 머리는 못 맞고 번번이 고리만 자르는 대책이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아울러 1톤 트럭에 무상 지원하고 있는 내연 후처리 장치를 장착하려면 2달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과 아니면 이제 150만 원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대책은 결국 눈 감고 앙호하는 격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 이 환경부가 조기 폐차 지원 정책으로 경유차 28만 대를 대차를 했더니요. 네. 오히려 131만 대, 31만 대로 늘었고요. 네. LPG차 구입도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등록 대수는 더 늘었고 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했던 전달보다 네. 5,000대가 늘어나는 997만 5,600대가 돼서 지원 정책이 허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후 보조금은 새 경유차나 중고차 구입으로 또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에 또 LPG 지원금까지 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의 운상입니다. 네. 제작사가 잘못 만든 차가 매연을 배천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저감장치 장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운수회사가 자비를 들여서 저감장치와 또 정차 때 시동을 자동으로 꺼주는 ISG를 장착하는 것과는 본질이 사뭇 다른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했습니다.